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기대와 규범 속에서 자랍니다. 부모님의 기대, 학교와 사회의 기준,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 불리기 위해 지켜야 한다고 배워온 수많은 조건들. 한국 사회에서 특히 희생은 미덕으로 칭송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다 보면 결국 가장 소중한 존재인 나 자신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칼 융은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에는 언제나 본연의 목소리가 존재하며 그 목소리를 무시할 때 우리의 내면은 병들고 혼란에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자주 자신을 버리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게 될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어린 시절부터 주입된 무의식적 신념에 있습니다. 착해야 사랑받는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인정받는다. 남에게 패 끼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의 무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시선 앞에서 쉽게 내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기 자신과 멀어집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하루 종일 했던 말과 행동들을 떠올리며 후회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때 싫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늘 찾는 걸까? 이런 순간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진짜 자아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용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부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단순한 에고가 아니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숨겨진 그림자까지 포함해 온전한 나를 마주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깊은 결단입니다. 이 과정은 두렵지만 동시에 해방적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기 자신과 만날 때 우리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체면과 관계 의무입니다. 가족을 위해, 조직을 위해, 친구를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사랑과 존중은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할 때 가능해집니다. 내 안의 목소리를 배신하면서 남에게 베푸는 희생은 결국 원망과 분노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자기의 꿈을 포기했고 남편을 위해 늘 뒷바라지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그녀를 훌륭한 어머니라 칭찬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공허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떠나간 후 그녀는 문득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나는 무엇을 원했을까? 이 질문 앞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금이라도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길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첫걸음은 정직한 자기 성찰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가? 나는 왜 늘 타인의 기대로 살아왔는가? 내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됩니다. 내가 싫어하던 나의 모습, 남에게 보여주기 싫었던 나의 감정, 그 모든 것을 껴안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쪼개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 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거창한 영웅담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서 실현됩니다. 싫은 일을 정중히 거절하는 것, 필요할 때 휴식을 허락하는 것, 하고 싶었던 것을 시도해 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결국 삶 전체를 바꿔나갑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진짜 나의 길인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길은 두렵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영혼의 부름에 응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길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단순히 타인에게 미움을 받을까 걱정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에서 내가 버려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혼자가 되면 어떻게 살지? 하는 원초적인 불안과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무리에 속하지 못하는 것에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때문에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면 결국 잃는 것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영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 두려움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문화, 가족이나 조직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반역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나답게 서지 못하면 결국 관계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매번 상사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야근을 합니다. 아는 사람이구나 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 자신을 지켰다는 사실에서 깊은 해방감을 느낍니다. 융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단순한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는 우리의 영혼 전체, 무의식과 의식을 아우르는 더 큰 중심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나의 존재 전체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면화된 목소리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들었던 말들이 무의식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지배합니다. 너는 혼자 하면 안 돼.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네가 그렇게 하면 이기적인 거야. 이런 목소리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우리를 묶어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목소리들이 사실 진짜 나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부모, 교사, 사회가 주입한 외부의 기준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왔기에 이제는 마치 자기 자신의 생각처럼 느껴집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이 목소리들과 구분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 진짜 마음인가? 아니면 타인의 기대를 내면화한 것인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계 밴더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나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경계가 없을 때 우리는 쉽게 침범당하고 그 과정에서 분노와 상처가 쌓입니다. 그러나 경계를 세우면 오히려 관계는 더 명확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세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거절하면 상대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 자유를 얻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성장 과정, 즉 개성화의 필수 단계입니다. 개성화는 우리가 태어난 목적과 연결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여정입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결국 더 넓은 의미에서 공동체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기 자신으로 설 때 우리는 더 창조적이고 더 건강하며 더 진실된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진정한 나로 설 때 타인과도 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포함합니다. 첫째, 내면화된 외부의 목소리와 진짜 내 목소리를 구분하는 것. 둘째,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 셋째, 두려움을 직면하고도 나아가는 용기를 내는 것. 이 세 가지가 시작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삶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전환점은 관계의 재구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변하면 주변 사람들이 날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순간 어떤 관계는 깊어지고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삶이 더 진실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융은 인간의 무의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하면 내 주변의 관계망도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는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외부 세계에서 의미 있는 사건과 만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나와 맞는 사람들, 새로운 인연들이 찾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인간관계는 더 깊고 진실한 연결로 재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잃음을 경험할 때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거나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변한 걸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진짜 나로 서기 시작하면 가짜 연결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정화 과정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인간관계의 끈을 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종종 건강하지 않은 관계마저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해 진정한 정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할 때 싹트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버리면서 유지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일 뿐입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무의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특정 관계가 우리를 소진시키고 자꾸만 분노와 슬픔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은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 관계는 이제 너에게 맞지 않아.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신체적 질병이나 심리적 우울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신호를 존중하면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모든 관계를 끊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지, 어떤 관계가 나를 억누르는지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기준은 내가 이 관계에서 진짜 나로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대답이 그렇다라면 그 관계는 지켜야 할 소중한 인연입니다. 하지만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관계는 조정되거나 때로는 놓아야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선택하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마치 우주가 여기에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관계가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더 많은 갈등과 마찰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지나면 결국 당신 곁에는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관계 속에 진실을 세우는 일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만큼 남을 존중하고, 나를 억누르는 관계는 놓아주며 진실된 연결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선택할 때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길에서 또 하나 중요한 단계는 내적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준, 타인의 시선, 이 모든 것들이 무의식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의 선택을 대신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의 선택이라 착각하지만 사실은 내면화된 타인의 목소리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융은 인간의 무의식을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했습니다. 개인적 무의식에는 어린 시절의 경험과 억눌린 감정들이 저장되어 있고, 집단 무의식에는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상징과 원형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다고 느끼면서도 실제로는 반복적인 패턴 속에 갇히는 이유는 바로 이 무의식이 우리의 삶을 조용히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늘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갑니다. 그는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린 시절 실수하면 혼난다, 항상 최고여야 인정받는다는 메시지가 무의식에 깊이 각인된 결과입니다. 또 어떤 이는 항상 남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자율성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나침반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도구가 내적 대화입니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나? 이 결정은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인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나?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이 질문을 습관화하면 무의식 속 목소리가 점점 드러납니다. 융은 꿈이 무의식의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꿈을 기록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꿈속 상징들은 종종 우리가 억눌러온 욕망이나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좁은 방에 갇히는 꿈을 꾸는 사람은 현실에서 자유를 잃고 있다는 무의식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호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점점 더 내적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적 자율성은 책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선택하는 순간 더 이상 타인이나 사회를 탓할 수 없습니다. 물론 두렵지만 동시에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책임의 무게 때문입니다. 남 탓을 하면 당자는 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의 성장을 가로막는 길입니다. 반대로 책임을 감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됩니다. 내 삶을 내가 빚어가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흔히 강조되는 효나 의리는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곡될 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무기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러한 가치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하게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무조건적인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을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유지하기 위해 불편한 감정이나 충동을 억누릅니다. 그러나 그 억눌린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한 방식으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늘 친절하고 온화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이는 자기 안의 분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예상치 못한 순간 폭발하거나 신체적 질병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만 보여주려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게으름, 이기심, 자유를 향한 욕망을 무시하면 결국 극심한 무기력이나 번아웃으로 무너집니다. 따라서 진짜 자기 자신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그림자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림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착하지만 동시에 이기적일 수도 있고, 성실하지만 동시에 게으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한다. 즉, 내가 내 안의 분노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작은 화에도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내 안의 이기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타인의 이기적인 행동을 볼 때 극도로 분노합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 내부의 그림자를 외부에서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할 때 우리는 종종 수치심에 빠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러나 사실 그림자는 우리 존재의 일부이며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동시에 해방적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에게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화롭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수용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개성화는 단순히 자기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를 통합하여 하나의 온전한 자아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영혼의 성숙이며 삶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여정에서 또 하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는 고독의 수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혼자라는 단어는 종종 외롭고 불행한 상태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리에 속하려 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억누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고독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하면 모든 관계가 나와 같은 속도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한 걸음 나아가는 동안 누군가는 그 자리에 머무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뒤로 물러섭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고 때로는 혼자라는 공간에 놓이게 됩니다. 융은 고독을 단순한 외로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독을 영혼이 성장하는 필수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역할과 가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에야 비로소 진짜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을 선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통과 의례와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평생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오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직장에서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했고 가족에게도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말했습니다.
그 결과 주변은 당황했고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내면에서 마주하기 싫은 감정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 두려움, 불안. 그러나 바로 그 감정들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고독은 단순히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이 성장하는 토양입니다. 융 심리학에서 개성화는 혼자 걸어야 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구도 끝까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 있지만 내 영혼의 가장 깊은 중심을 마주하는 순간은 언제나 혼자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고독을 수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감각이 자리 잡으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계가 결핍을 메우기 위한 의존이 아니라 온전한 나와 너의 만남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혼자의 시간을 즐길 줄 알게 되면 그는 연애에서도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너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불안이 아니라 나는 나대로 온전하고 너와 함께할 때 더 풍요롭다 라는 태도로 관계에 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고 진짜 우정입니다. 고독을 수용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마지막 관문 중 하나입니다.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기와 깊이 연결되고 더 이상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의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들리는 새소리처럼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기 영혼의 목소리를 성령이 듣게 됩니다. 따라서 고독은 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영혼의 자유를 열어주는 문.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진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여정의 마지막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단순히 나는 나답게 성공을 쫓아 직장을 얻고 가정을 이루고 겉으로는 안정된 삶을 살아가지만 내면은 여전히 이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가? 라는 질문으로 흔들립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은 거창한 성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피어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내 삶을 살고 있다는 감각,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때 느껴지는 기쁨, 사랑하는 이와 나누는 진실된 대화. 이런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융은 이를 개성화, 열매라고 보았습니다. 개성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내면의 중심에서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과도 더 깊이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로 살 때 우리는 더 창조적이고 더 진실하게 세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자기 꿈을 포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늦게나마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숙하고 서툴렀지만 점점 작품이 쌓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용기는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주었고 그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도 더 진실해졌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에도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는 늘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남을 위한 삶과 나를 위한 삶은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답게 설 때 남에게도 더 진실한 사랑과 존중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공동체 정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기억하세요. 두려움은 잘못된 길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길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길 끝에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깊은 의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삶. 가면이 아니라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비로소 살아있음을, 그리고 사랑할 수 있음을 온전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